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대표입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이후에 정말 가장 힘든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우량주, 소형주, 테마주 할 것 없이 다 폭락이에요.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라도 한 번씩 움직여주는 게 정석적인 시장인데 요즘에는 이제 테마주조차도 오늘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흠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하락의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요. 일단 제 뒤에 있는 빨간 기둥을 좀 보시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느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고, 항상 그전에는 또 유럽 리스크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악재라고 한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 있었느냐면 1999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시장이 굉장히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8년도에도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역시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것을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급량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됨으로 따라서 물가가 폭등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그 이전과 좀 다른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상태에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덴마크부터 시작을 해서 방역 체제를 다 해제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가 과연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좀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다만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만 정말 이 미친 나라처럼 전쟁 난 나라처럼 빠지느냐를 보게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도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빠진다. 전쟁이 나도 이 정도 안 빠지거든요. 예전에 보게 되면 9.11 테러 때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해서 이렇게 많이 안 빠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환율적인 부분 1200원 살짝 돌파했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는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약간 좀 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적인 걸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국내 증시만 유독 하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오늘 기관들이 엄청난 자금을 매수했습니다. 무려 1조 8천억을 매수했어요. 기존에 8조를 매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그 우려감하고 이걸 사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판 자금을 사는 게 맞는데 오늘 보면은 이 기관들이 산 거, 특히 연기금이 산 게 대부분이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외국인이 판 것도 거의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래 대금만 거의 7조가 넘어갑니다. 돈이 다 쏠렸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제 목표 물량을 좀 확보를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은 완벽한 감매도입니다. 근데 투매가 한번 더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보통은 이제 이 밴드를 뚫고 내려오면 반등이 남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있었냐? 바로 코로나 때 있었어요. 코로나 때. 여기 보리저 밴드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리저 밴드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감매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등이 나왔어요. 이전에 반등이 나왔었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이런 현상에서 어떤 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예요. 다 보면 그냥 올라오면 돼. 이 코로나 때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폭락이 나온 거죠. 그 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그때만큼 절대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이제 됐고요. 이제 이 폭탄, 이 미친 폭탄이 이제 드디어 제거가 되는 현상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폭탄 터진 날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MCA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시장이 우려했던 것은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3월 달 인상 얘기도 있고요.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발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0.5%씩 올라갔을 때 시장이 폭락할 텐데 한 번에 0.5%씩 올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미친놈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는 바람에 이 120조가 됐죠. 이 오늘 시작가가 140조 정도 됐습니다. 70조에서 거의 뭐 100% 정도 올라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거의 140조 출발한 거죠. 이 자금을 기관들은 포트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원인은 모든 원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에너지 그 이제 폭풍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마무리된다 보면 시장은 의외로 빠르게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하게 빠진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다. 다만 반대 매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매매를 보시게 되면은 자, 반대 매매 신용융자가 23조 5천억이었는데 많이 털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뭐 22조 정도 남았고요. 예탁금이 지금 70조 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럼 65조 원 정도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없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1월달 기존에 1월달이 약했을 때 시장이 어땠느냐는 겁니다. 1월달에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왔을 때 2월달은 어땠느냐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위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번 없습니다. 일단 2021년도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는 1월 장사 좀 있었죠. 1월달에 좀 강세 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2월달에 바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 요때도 1월달에 2020년도 1월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요. 조금 상승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2월달 들어서 시장이 하락세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강세를 보이게 되면 2월달은 보면 통상적으로 하락세를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 19년도로 한번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요. 19년도에 1월달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19년도 1월달이 되겠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은 조정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18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 1월달을 보시게 되면 1월달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2월달 들어서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1월달에 강세를 보이면 보통 2월달에는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년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1월달입니다. 1월달 좀 강세를 보였죠. 2월달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조정 장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6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 1월달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요.
16년도에 1월 달에 조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기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고요. 시세가 밀렸어요. 그리고 2월 달 이후에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5년도에 1월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년 1월 달에도 시장이 밀렸습니다. 네, 밀렸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1월 달로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좀 밀렸어요. 여기 2월 달이 여기입니다. 2월 달이 올라갔죠? 예, 2월 달이 됩니다. 2월 4일날 저점 찍고요. 바로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갔죠. 자, 201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3년도 1월 달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1월 달에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2월 달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2012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2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시장이 올라갔어요. 근데 2월 달은 뭐 밀리지는 않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2011년도에 1월 달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2011년도에 1월 달 한번 보시면 1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2월 달에 폭락이 나왔죠. 2010년도 보겠습니다. 10년도 1월 달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면요. 10년도 1월 달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고 2월 달까지 좀 올라오니까 2월 달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2월 달이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1월 달에 강세를 보이면 2월 달은 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 또 반면에 1월 달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지금 전부 다 2월 달은 좀 반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1월 달 내내 지금 한 번도 빼지 않고 거의 계속해서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라고 하면, 전쟁이 실제로 발발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시장은 급반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일단 명절이 끝나고요. 명절이 끝나고, 그리고 명절 같은 자금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오늘까지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내일 팔아가지고서는 이제 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도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면 이제 금요일 날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일요일 날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명절 끝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에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좀 밀려 있죠.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명절 전후로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기록을 했죠. 은행주도 급락을 했고, 뭐 화학주, 철강주, 전기전자 뭐 단 한 개도 올라간 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건설주도 많이 폭락을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향후에 매수를 할 때 언제 그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일단은 시장이 빠질 때는, 대폭락을 했을 때에는 그냥 낙폭 과대 우량주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이 여전히 견조한 섹터의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제가 몇 개를 찍어준다면, 일단 반도체, 여기는 향후 1, 2년 동안은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섹터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동반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다.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 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먼저 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비주 보셔야 되고요. 소재 장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폴더블 폰입니다. 올해 성장이 예고된 섹터는 폴더폰이에요. 최근에 중국이라던가 뭐 경쟁 업체들이 출연을 하긴 했지만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폴더블 폰은 여전히 유효하다. 뭐 종목도 여러 개 있겠죠. 뭐 파인테크닉스도 있겠고 뭐 세경하이테크나 업체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종목들 보시면 특히 뭐 세경하이테크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처럼 막 수직으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급이 그래도 탄탄하구나. 앞으로 성장 섹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밀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회복력이 좀 빠를 수 있다. 업황 쪽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차전지 쪽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급락이 나오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재료 소물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때문에 올라갔던 엠플러스라던가 또는 뭐 GI텍이라던가 뭐 또는 LG, A프로라던가 LG에 주력을 했던 기업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잘 낚아채셔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유일한 테크를 업체 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다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과정에 있죠. 대폭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테크만큼은 그래도 이 윗상단에서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매수와 거래와 투자하면서 강해 들어왔고 특히 이 유리테크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의 주력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탄산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대폭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유니테크는 폐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탄산 리튬을 회수를 하는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략 회수율이 8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3, 4에 모두 일단 품질 테스트에 통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캐파가 4배가 커지기 때문에 참 탄탄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견조한 종목은 거의 유일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낙폭 가대주들 우량주급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네이버라던가 뭐 카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저점 언제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타점을 잡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이제 타점 어떻게 잡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이벤트를 좀 걸어놨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벤트 때 좀 가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그죠? 반도체 2차전지 좀 비교적 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폴더블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원전 쪽도 이제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조금 이제 저점을 좀 다져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 업황들이 상당히 어두워요. 사실 뭐 화학주들도 업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향후 분명히 또 저점 매수기에는 분명히 오겠죠.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좀 힘들고 유가도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화학주들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3월 기점으로 아마도 이런 이제 오미크론의 대확산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감소세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라면 공급망 이슈도 그쯤 돼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식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2월 달부터 좀 반격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블랙홀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어느 나라 국가와 비교해 봐도 유일하게 폭락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에 거래 대금이 7조 8조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가 된 거죠. 그럼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른 걸 팔아서 샀다라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슈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에 좀 헤어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